안경사 1타 강사 복쌤의 핵심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부분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외하고 앞쪽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빨간 키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목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경 재료학 파트를 볼 건데요. 빨간 키의 안경 재료학 파트는 내용이 정말 간단하게만 되어 있고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국시를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적혀 있는데 그래도 국시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도 보면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이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정리하고 빠져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빠져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경 재료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경 재료학은 1교시에 10문제 그리고 3교시에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작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얘는 이론적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내용이 많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 돼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정답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료학이다 보니까 종류들이 나와서 카테고리별로 비교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내용들은 서로 묶어서 정리를 해서 장단점을 따지고 뭐가 다른지를 따지고 공통점을 따로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교시에 나와 있는 특히 1교시에 나와 있는 이 열문항은 안과 질환과 함께 핵심 키워드 포인트 내용들만 기억을 해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어느 정도 문제를 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재료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 화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는 그런 시험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다수의 분류보다는 저는 소수 분류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으로 플라스틱은 나뉘는데 특히 태에서 보면 안경테 소재 보면 열 경화성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반면 열 경화성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얘는 에폭시라고 하는 옵틸이라고 하는 에폭시는 소재고 옵틸은 상품명이 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소수의 분류를 확실하게 알고 나머지는 다 가소성이다. 물론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기억을 해야 되지만 크게 분류를 나눌 때는 열 경화성 하나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가소성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본인의 각자 공부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관련 용어인데요. 자, 우선 비중이라는 말은 무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이라는 말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게 개념으로 좀 적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강도, 경도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강도는 강한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에 대해서 잘 견디느냐. 그래서 강도가 강하단 말은 덜 깨진다. 강도가 약하단 말은 잘 깨진다. 이런 뜻이고요. 경도는 단단한 정도입니다. 단단하거나 무른 정도이기 때문에 내마모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내마모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얼마나 긁힘에 잘 견디느냐 이거를 봐지는 정도입니다. 경도가 높다란 말은 안 긁힌다. 경도가 낮다란 말은 잘 긁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늘어났다가 회복되는 성질. 쉽게 말하면 고무줄 생각하면 되죠. 고무줄은 탄성이 좋기 때문에 늘어났다가 돌아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열 팽창 계수가 뭐 낮다,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단어를 그대로 읽어내시면 되는데 열 때문에 팽창하는 계수, 수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측정한 건데 열이라는 게 온도 변화에 내부 조직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안 변해야 좋은 거잖아요. 온도가 변한다고 조직 구조가 빨리 변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낮을수록 팽창 계수는 높은 게 안 좋은 겁니다. 팽창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내용재성, 내부식성 정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부식에 대한 내구성. 부식이란 말은 우리가 녹슨다라는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부식성이 좋단 말은 녹이 잘 슬지 않는다 이런 개념. 근데 이 내부식성은 책에서는 크게 언급할 일이 없죠. 언제? 주로 금속태에서 언급을 주로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성은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얇게 펴지는 성질이고요. 연성은 당기는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우리 고기나 반죽 같은 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얇게 펼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찰흙 같은 거 옆으로 쭉 당겨가지고 늘어나게 하는 거 이거는 연성입니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금, 은 이런 경우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두드려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용어 관련된 것들도 그냥 전체적으로 개념을 기본 단어를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안경테의 각부 명칭인데요. 브릿지 또는 연결부라고 하죠. 연결부라고 부르고요. 얘는 림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쪽이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엔드피스,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림과 다리를 연결하는 여기를 엔드피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엔드피스는 위아래를 조절해서 경사각을 조절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를 지지하는 부분. 여기가 림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조인부는 클로징 박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메탈테만 있고요. 풀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 연결되는 데가 엔드피스고 여기 메탈테 위아래를 조일 수 있는 나사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클로징 박스 4번이고요. 풀테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첩은 힌지죠. 접혔다 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드피스 끝에서 다리를 접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다리 접혀 있죠. 이 부분이 5번 경첩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받침 노즈패드고요. 코받침도 메탈테이는 있지만 풀테이는 고정형이라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요 투명한 이 녀석들이 코받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드함은 코받침을 연결해주고 있는
긴 기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받침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요 기둥 같은 거, 얘가 7번이 되죠. 자, 다리는 템플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기에 고정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여기 요 앞부분은 8번 다리라고 하고요.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을 템플 팁이라고 하죠. 템플 팁. 지금은 템플 팁이 길게 들어가 있지만 보통은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끝부분을 보통 템플 팁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을 구부려서 귀 뒤에 모양에 맞춰서 걸어주는, 고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부 명칭을 알고 계시면 이게 시험 문제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부 명칭 그리고 기능 간단하게라도 체크해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정각 또는 압수평면 흰각이라고 하죠. 압수평면. 제가 쇼츠로 올렸던 그건데, 압수평면 흰각은 안경테를 전면에서 봤을 때 이 1번의 각도죠. 이 전체 이거의 각도. 이거를 림이 가장 돌출된 곳에서 두 접점이 이루는 각이고요. 4개 접점 검사를 통해서 쏠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4개 접점 검사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정상은 180도 그냥 일자로 있어야 된다. 수평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앞솔림은 180도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솔림은 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도가 작아지는 거고, 뒷솔림은 태가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그래서 180도보다 크다. 보통 근용은 뒷솔림 형태로 되어 있는 가능성이 제작되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각도가 조금 틀어졌겠네요. 그다음에 강압적으로는 앞솔림이 좋지만 근육 안경 같은 경우는 뒷솔림 형태로 되어 있다. 각도가 틀렸네요. 자, 그런 경우만 체크해 놓으시고 4개 접점 검사로 측정하는데 4개 접점은 엔드피스 여기 여기 코 접점 부분 그러니까 연결부 끝 엔드피스 이렇게 돼서 4군데를 수평자를 PD자를 대서 얼마나 일자로 잘 뻗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여기 2번에 있는 다리 벌린 각을 말합니다. 다리 벌린 각은 보통 95에서 105도 정도 또는 뭐 90도에서 105도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긋날 경우에 좌우 PD가 틀어지죠. 그리고 코 눌림, 귀 당김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다리 벌린 각은 한 번씩 피팅 문제로 언급이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 다리 벌린 각이 크고 한쪽은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은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는 코가 눌리고 여기는 코가 뜨겠죠. 대신 이쪽은 귀를 잡아 당길 거고 얘는 귀가 뒤로 밀리니까 귀 쪽은 뜰 거고요. 이런 식의 피팅 문제들이 한 번씩 언급되고 그 다음에 다리 벌린 각 조정은 여러분들 거울 검사에서 누진 다초점 렌즈, 누진 굴절력 렌즈 거울 검사에서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경우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는 경우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져 있는 이 조합이나 이 조합 같은 경우는 다리 벌린 각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답이 되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앞면부 이마면이랑 렌즈면과의 이 각도 이거를 우리가 경사각이라고 하고요. 원용보다는 근용이 경사각이 더 크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근용을 볼 때 약간 시선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경사각을 조금 더 줘야지만 프리즘
그러니까 광학중 시점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왜 경사각이 더 커야 되는지 알게 될 거고요. 경사각이 크단 말은 이렇게 돼야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경사각이 있는 이유는 렌즈의 광축과 눈의 조준선을 일치시킨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죠? 프리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사각을 정확하게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 만약에 경사각이 어긋나면 잘못되면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코에 자국이 생길 수도 있고 귀를 당길 수도 있고 다음에 좀 많은 특징으로 나오는 게 하부림만 닿는 경우. 하부림이 닿을 때 피팅할 때는 대부분 경사각을 작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돼서 하부림이 닿는 거니까 볼에 닿는 거니까 하부림이 닿는단 말은 광대뼈에 닿는다, 광대에 닿는다 이 뜻인데 이러면 얘를 다시 이쪽으로 밀어주면 여기 살에 닿이지 않아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경사각 보정도 하죠. 경사각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제 가공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재료학에서는 그 보정치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열 가속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에 대한 비교인데요. 자, 우선 두 개를 무조건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 가소성은 고체를 녹여서 쓰는 거고 열 경화성은 액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가소성은 고체를 액체화 시켰다가 다시 고체화 시키는 거고요. 열 경화성은 액체를 고체화 시켜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사출 성형 그리고 플러스 절삭 가능하죠. 절삭 성형.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은 주입 성형 또는 주형 중화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캐시 몰딩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출문제에 그런 문제 많아요. 주입 성형 가공으로 만들 수 있는 텐은 이렇게 나오면 열 경화성을 선택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열 경화성을 묻는 건지 가소성을 묻는 건지를 판단하고 보실 수 있어야 했고요. 자, 재료는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는 다 공통적인 셀룰로스가 들어가는 거고 폴리아미드, TR, 그리나미드, 울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수의 분류거를 외우는데 확실하게 외우는 게 편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는 열 경화성은 에폭시로 만든 옵틸 같은 거예요. 이거는 상품이고 얘는 소재고요. 그러니까 에폭시로 만든 상품이 옵틸인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 경화성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기에 멜라민 수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안경테 소재로 쓰이는 게 아니라서 안경테 소재로 쓰이는 거는 에폭시 옵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확실하게 구분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가소성이었는데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수의 분류를 공부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고 자, 텐은 이렇고요. 이번에 렌즈에서도 플라스틱이 있으니까 렌즈는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PC라고 부르는 이 녀석과 PMMA라고 부르는 이 녀석이 열 가소성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ADC 렌즈 이거의 상품명이 CR39죠. CR39는 상품명 안경원에서 부르는 명칭 이 렌즈가 대표죠. 그 다음에 우레탄계 그러니까 안경원에 있는 고글절 이상 플라스틱 소재는 다 열 경화성으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39와 우레탄계는 열 경화성
PC는 열 가소성, 트라이백스는 이름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혹시나 나오면 보는 거고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조직들에 대해서 좀 종류를 보면 열 가소성의 특징이고요. 가열하면 연하, 부드러워지고 가소성이 나타나면서 액체가 되었다가 냉각하면 고체화된다. 그러니까 고체를 가열해서 액체화 시켰다가 냉각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체로 시키죠.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고체로 돼서 안경테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자량은 많고요. 선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가 이렇게 선의 형태로 구조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 절삭 사출 성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열을 가하면 녹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액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하지만 내열성, 약품에 대한 용제성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 다음에 여기 셀룰로이드, 그다음에 아세테이트는 여기 있어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고 폴리아미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셀룰로스를 주 소재로 쓰고요. 여기 세 개는 그다음에 질산과 반응시키면 셀룰로이드고요. 초산과 반응시키면 아세테이트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소제가 다르고요. 가소제가 다르다. 두 개의 차이는. 자, 그 다음부터가 확실하게 다른데 셀룰로이드는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 황변이 돼 색깔이 변할 수 있어요. 안경테가 햇빛을 받으면 테 색깔이 변한다고요. 이게 변색 렌즈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황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한다는 느낌이 여러분 그 여름철에 햇빛 강한 데서 나뭇잎들 타는 거, 나뭇잎들 햇볕을 타는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누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변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130도 이상부터 기포가 발생하면서 180도가 넘어가면, 150도가 넘어가면 발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에 탈 수 있다죠. 불에 탈 염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보건성,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 성질은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자, 이 셀룰로이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만든 테가 아세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산을 쓰게 되고요. 초산만 기억하셔도 되고, DMP라고 하는 디메틸 포탈레이트라고 하는 가소제를 써주면서 자외선의 변색이 안 되고요. 난연성이란 말은 불에 타지 않는답니다. 불에 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셀룰로이드의 특징, 단점이었던 두 개를 완벽하게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단점을 이겨내서 사용하게 되는 좋은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보건성과 내충격성은 셀룰로이드가 더 좋다. 아세테이트가 안 좋다가 아니고요. 아세테이트도 보건성과 충격에 견디는 힘도 강한데 좋은데 셀룰로이드에 비하면 좀 약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겠습니다. 두 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두 개는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묶어서 정리하시고 자, 다음 이번에는 열 경화성에 대한 특징이고요. 가열하면 3차원의 망상 구조, 그물형 구조입니다. 아까 선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물은 이런 식으로 서로 엮여 있다라는 거니까 점점 좀 더 경화, 딱딱해집니다.
열을 가할수록 얘는 점점 더 딱딱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저분자지만 가열하면 고분자로 바뀌는데 5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약간의 고분자로 특징이 달라지긴 하면서 주입성형법 또는 주형중화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제작 방법. 얘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왜? 열을 가하면 계속 딱딱해지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소재는 에폭시를 주로 쓰고요. 이걸로 만든 안경테의 상품명이 옵틸테. 요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에폭시를 보게 되면 상품명은 옵틸이고요. 이게 소재, 이걸 만든 안경테가 옵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옵틸테. 자, 비중은 열 가소성보다 가볍습니다. 낮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변색 안 되고요. 색상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특징으로 나타내고, 이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은 열 경화성에 포함되지만 안경테 소재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탄소섬유, 탄화규소섬유, 기갑태 이렇게죠. 이렇게 세 개로 나오고요. 탄소섬유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료는 유기섬유를 가지고 쓰는데 레이언, 펜, 피치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안경테는 펜계와 66나일론이라고 하는 폴리아미드 있죠. 나일론테와 함께 섞어서 주로 사용을 한다. 이런 특징들만 눈에 한 번만 정도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시에서 얘가 단독의 문제로 나와서 문제가 될 일은 다른 게 낼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자, 다음에 탄화규소는 규소가 많이 포함된 벽과 식물을 연소 후 탄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켓색의 섬유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면 고양이 수염 모양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위스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스커 형태의 조직 결정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 문장을 눈에 한 번만 익혀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갑태요. 중요하게 나오죠. 거북이 등껍데기를 이용한 수작업 안경테고요. 특성 잘 봐야 됩니다. 기갑태는 이걸 설명해서 꼭 기갑태라고 묻는 문제 또는 기갑태의 특성 중에 옳은 것은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얘 동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 체온에 잘 적응할 수밖에 없죠. 동물 껍데기니까, 동물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비중도 낮고 경량 가볍다. 하지만 건조함이 약하고 습도가 10도 이하이면 균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됩니다. 습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얘는 동물 등껍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해충이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잘 보관을 해야 되고, 다음에 부드러운 촉감, 독특한 광택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음에 증기 가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고요. 구슬시기터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다음에 탄력성이 적어서 렌즈 끼울 때 아세테이트 밀어넣듯이 힘으로 밀어넣어버리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혹시 파손됐을 때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특징들 정도 있는데, 거북이 등껍질때 그냥 동물 껍데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습도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특징들만, 그리고 비싼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그게 또 많은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태고요. 금속태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금속은 니켈합금, 구리합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형상기억합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니켈합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모넬이죠. 이게 모넬. 그 다음에 하이니켈에 대한 설명이 밑에. 그래서 모넬은 철이 들어간다, 소지금속으로 쓰인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지금속이 뭐냐면 금장이나 금도금 할 때 뼈대가 되는 금속이에요. 뼈대 금속.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도 철근 넣고 콘크리트 뿌리잖아요.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근 역할을 하는 게 소지금속입니다. 그래서 소지금속에 이용되는 게 모넬. 종류가 4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넬이고 유일하게 철이 들어간다.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의 합금이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철이 들어가지만 얘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철이 들어가는 소재가 모넬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니켈은 니켈이 80%, 크롬이 10% 이상 동시에 들어간 합금을 하이니켈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상품명이 썬플라티나 또는 산플라티나라고 해서 SPM이라고 하는 이게 대표적인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리합금. 구리합금은 청동, 황동, 양백, 블랑카제트, 베릴륨동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베릴륨동만 따로 제외하면 얘가 청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황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백이고요. 얘가 블랑카제트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청동과 황동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청동은 구리 아연입니다. 그리고 황동은 구리 주석입니다. 인을 빼더라도 이거 2개만 빨리 구분하게 되면, 자, 양백은 구리 니켈 아연이에요. 구리 아연이 청동이었죠. 죄송해요. 얘가 청동이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청동이네요. 얘가 황동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백은 구리 아연이 황동이었잖아요. 황동에다가 니켈을 섞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양백은 하얀색 구리합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켈이 들어가서 하얀색 구리합금인데 구리 아연에다가 니켈을 추가적으로 섞은 거. 그러니까 황동을 만들고 거기다가 백색을 만들기 위해서 니켈을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양백에다가 구리 니켈 아연하면 양백이죠. 이거 양백이에요. 양백에다가 주석을 섞어요. 근데 이 주석 어디서 봤냐면 청동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블랑카 제트는 위에 3개를 다 섞으면 된다 소리예요. 위에 3개를 다 섞으면 블랑카 제트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청동과 황동만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가시면 구리 합금을 확실하게 외울 수 있을 거고, 베릴륨동은 구리와 베릴륨이 따로 합쳐진 녀석이다. 따로 보시면 되고요. 이 퍼센트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대신 이 항동, 청동 이것들 간단한 특징들도 나올 수 있는데 특징들보다는 무엇과 무엇이 섞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먼저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양백과 블랑카제트는 둘 다 소지금속이에요. 얘도 소지금속대요. 소지금속 4가지 나오는데 이제 뭐 3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상기억합금은 니티놀이라고 부르고요.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입니다.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 얘들은 1대1로 섞어요. 1대1로 섞는데
니켈이 티타늄보다 무거워서 중량비는 니켈 쪽이 더 큰 겁니다. 시소를 1대1로 탔는데 얘가 니켈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니켈이 무거워서 티타늄보다는 무거워가지고 니켈 쪽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다 좋죠. 형상 기하급이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착용하는데 편하고 충격 흡수 잘하고 잘 안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어린이 노인 용태로 많이 쓴다. 이거에 많이 쓰는 렌즈가 PC고요. 렌즈는 PC 잘 안 깨지니까. 텐은 니티놀 또는 니티놀이 없으면 티타늄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플라스틱 중에 찾으라고 하면 울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는 내용일 거라 그냥 쭉 전체적으로 들어보는 거에 목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테는 땜질이 필요하죠. 플라스틱은 녹여서 뭐 부서진다고 떼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없어요. 녹아버리기 때문에. 한데 금속테는 땜질이 가능한데 경납과 연납으로 나누는데 온도를 융점이 녹는 점이 450도 이상이냐 450도 이하냐에 따라서 강한 거 약한 거를 나눕니다. 강한 거 약한 거. 근데 강한 거는 주로 온도가 높은 이런 녀석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납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경납은 강하고 비싼 거, 연납은 약하고 싼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땜질할 때 쓰는 게 융제인데요. 융제 땜납을 접합부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융제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종류를 물어보거나 역할을 물어보거나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올 텐데,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붕산, 붕사, 불화칼륨, 염화리튬 이렇게 있습니다. 얘랑 얘 꼭 놓치지 않게 잘 보셔야 되고, 이 뒤에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냥 붕산과 붕사 정도 한글로 기억하시고, 불화칼륨, 염화리튬 이렇게 구분. 이 불화칼륨을 장난 많이 칩니다. 불화칼슘으로 가지고 와서 많이 보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역할. 얘는 뭐냐면 금속테를 이렇게 붙일 때 이 주변에 뿌려주는 흰색 가루를 말합니다. 흰색 가루를 말하는데 얘가 녹으면서 표면도 깨끗하게 하지만 얘가 녹으면서 금속테가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면을 청정하게 작용도 하고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접착력이 쌓이죠. 좋아지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액정에 필름 붙일 때도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듯이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정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땜납의 유동성, 땜납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를 넣어서 얘가 녹으면서 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피막 생성을 방지한다. 산화피막이 생기면 막이 생겨서 잘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녹입니다. 그리고 용융 온도를 저하시킵니다. 얘들이 빨리 녹으면서 융제가 빨리 녹으면서 마치 금속이 녹아서 붙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융제는 종류와 역할 두 가지 시험 문제 유형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땜질 방법은 토치램프와 전기저항, 고주파 유도 가열이 있는데 고주파 유도 가열 정도의 장점, 단점 정도만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봤다면 그냥 그 문제로 나온 형식 그대로만 체크 정도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얘는
조작이 간편하고 납재가 절약되고 균질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신 돈이 와야 됩니다. 자동화를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자동화로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만드는 틀 만드는데 선 구성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은 돈, 장점은 편리, 일정함 이런 게 장점이고요. 쉽다. 그 다음에 단점은 유지비, 제작비 이런 게 많이 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속대 도금이죠. 도금 방법 중에 습식 도금과 건식 도금 또는 전해 도금과 이온 도금. 이 전해 도금 이거를 우리가 금도금이라고 하고요. 여기 빠진 게 금장이 빠졌죠. 금장은 문제에서 그냥 따로 보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는 계속 비교해서 나올 거예요. 계속 비교해서 금도금 얘가 이제 금도금이잖아요. 그래서 GP라고 표현하는데 금도금은 도금 용액 안에 태를 넣었다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도금 용액 폐수를 처리할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 설비비는 별로 비싸지 않지만 이 장치 비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거 특징이 있고 하지만 이온 도금 같은 경우 건조한 환경에서 하는 거라서 진공 증착에 의한 방법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구성만 할 수 있다면 처음에 갖출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이고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고 그래서 이온 도금이 다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 얘가 제일 좋고요. 가장 좋고요. 금도금을 하는 이유는 저렴해서 많이 하고요. 저렴하고 빠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 거고 금장은 비싸죠. 실제 금을 쓰는 거다 보니까 실제 금을 쓰는 거라서 비싸고요. 이온 도금은 금을 쓰진 않지만 금색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특징. 그리고 얘는 다 좋죠. 피놀도 적고 초경질 피막도 얇게 만드는데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밀착성 매우 우수하고 무공해고 표기는 TIIP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또는 기출 또는 여러분들이 쳤던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경재료학 파트 첫 번째에서는 태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렌즈 파트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까지에 대한 핵심 정리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